프랑스 소녀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완전 한국이랑 사랑에 빠지고 있어요 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놀란 포인트가 좀 남달랐는데요. 궁전도 아니고 야경도 아니었어요. 대만에 살고 있는 프랑스 유튜버 줄리엣은 한국에서 인턴십 중인 친구 이리스를 만나기 위해 두 친구 에바, 사라와 함께 짧은 서울 여행을 떠났는데요. 캐리어 무게 때문에 티격태격하던 이세 친구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항에서 허기를 달래던 줄리엣은 망고 크레페 하나를 집어들고 카메라 앞에서 시식평가를 시작합니다. 한 입 베어 물고는 진짜 맛있다며 인정한다는 표정을 짓는데요. 별거 아닌 공항 간식 하나에도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왠지 정겹게 느껴집니다. Je vous montre le focus qui se fait pas du tout. Mais c'est très bon que les amis. Voilà, je valide. 드디어 서울 땅을 밟은 세 친구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셀프 룸투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부터 뭔가 낯선 풍경에 잠시 멈칫하는데요. 신발을 벗고 정리해야 하는 작은 신발장, 그리고 욕실에 나란히 놓인 3개의 어메니티 용기를 보며 줄리엣은 은근슬쩍 작은 비누를 챙기고 싶다는 귀여운 욕심을 드러냅니다. Les savons, c'est un peu ma petite passion. 비누 몰래 챙기는 게 자기만의 작은 취미라며 웃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 여행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됐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짐을 풀기가 무섭게 새 친구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친구 이리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며 지내고 있는 이리스와 반년 만에 재회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풀어놓는 이 네 사람. 카메라 화질부터 서로의 안부까지 정신없이 수다를 떠는 모습이 그야말로 여느 나라. 친구들과 다를 것 없는 훈훈한 재회 장면입니다. 유럽 어딘가에서 함께 지냈던 시절의 추억을 꺼내며 웃음꽃을 피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국적을 떠나 우정이라는 게 얼마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서울 관광에 나선 이들이 향한 곳은 궁궐이었습니다. 입구를 못 찾아 헤매던 것도 잠시 궁 안으로 들어선 순간 줄리엣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Votre impression sur le temple? Trop beau, c'est apaisant. Il y a pas trop de monde, c'est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배경으로 눈앞에 펼쳐진 전통 건축물을 보며 그녀는 한국이랑 사랑에 빠지고 있다. 너무 아름답다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사실 유럽 여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성곽이나 웅장한 성당과는 결이 다른 나무와 기와가 어우러진 정갈한 아름다움이 이 친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궁을 나온 뒤 우연히 걸음을 옮긴 곳은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른 채 발길 닿는 대로 들어선 이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즉석 게임까지 즐기며 마치 어릴 적 골목놀이를 하듯 순수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유럽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고즈넉한 한옥 지붕과 알록달록한 담벼락이 처음 보는 외국인들. 눈에는 그 자체로 신선한 풍경이었던 것이죠.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동네가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빠르게 변하는 도시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골목 어딘가에서 줄리엣은 뜻밖의 반가운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길고양이 한 마리였는데요. 대만 집에 두고 온 반려묘 쿠키가 떠올랐던 걸까요? 줄리엣은 조심스레 다가가 고양이의 표정을 살피며 너무 귀엽다는 한박웃음을 짓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크게 경계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던 이 고양이의 여유로운 모습에서 한국의 골목이 얼마나 평화로운 분위기를 품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길고양이와의 짧은 만남 뒤 친구들은 책갈피와 엽서 같은 소소한 기념품을 고르며 골목 상점들을 구경합니다. 분홍 리본이 달린 책갈피 하나에도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는 모습에서 이 여행이 이들에게 얼마나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는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이날 저녁 이 친구들이 진짜 놀란 순간이 찾아옵니다. 길거리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나온 뒤 넷이서 음료까지 곁들여 배부르게 먹었는데 계산서에 찍힌 금액은 단돈 12유로. 우리 돈으로 18,000원 남짓한 이 가격에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On vient de manger, il nous reste un morceau, mais là je n'en peux plus. Dis-leur à quel point c'était pas cher. On a payé 12 euros pour 4. Alors qu'on avait des boissons. Et on avait des boissons. 프랑스에서라면 커피 2잔 값도 안 될 이 금액으로 넷이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상 자체를 바꿔놓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가에 놀란 것도 잠시 이들은 사람들로 가득한 좁은 골목을 지나며 상점마다 진열된 꿀과 기념품들을 구경합니다. 유럽의 관광지와는 또 다른 사람 냄새 나는 시장통의 활기가 이들에게는 낯설면서도 정겹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이들이 향한 곳은 서울에서도 요즘 가장 트렌디하다는 동네인 성수였습니다. 반지 가게에서 각자 취향의 반지를 고르고
레이스 헤어밴드까지 커플템처럼 맞춰 사며 소녀 감성을 마음껏 발휘하던 이 친구들. 그런데 정말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형 안경 브랜드 매장 안에 놓인 거대한 미키마우스 조형물이었는데요. 매장 밖에도 안에도 사람 키를 훌쩍 넘는 크기의 미키마우스가 서 있는 모습에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날은 마침 유명 자동차, 레이싱 브랜드와의 콜라보 포토존까지 운영 중이어서 예상치 못한 즉석 촬영까지 즐기게 되는데요. 이 공간의 창의적인 디자인에 완전히 매료된 줄리엣은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부럽다며 자신도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진심 어린 감탄을 남깁니다. Et franchement, c'était hyper stylé. Mais je me suis dit, genre, on était en train de se balader et on s'est dit vraiment, genre, les gens qui ont créé ça, ceux qui ont créé la DA et tout, ça devait être trop bien. Je suis jaloux, je veux être à leur place, genre, je veux faire ce travail. C'est génial.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공간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브랜드 매장 하나조차 이렇게까지 감각적으로 꾸며놓은 걸 보며 이 친구는 한국의 디자인 산업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새삼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들은 마침 마지막 날을 맞은 유명 영화 팝업 전시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놓치면 아쉬울 것 같아 일정을 급히 조정해서 찾아간 이곳에서 영화 속 세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에 감탄하며 인생샷을 남기는데요. 전시를 둘러본 뒤 편의점에 들른 줄리엣은 SNS에서 화제가 됐다는 복숭아 맛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는 바로 시식에 나섭니다. 대만에서는 구할 수 없어 늘 궁금했다던 이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SNS에서 유명할 정도로 요즘 한국의 편의점 문화가 해외 젊은 층 사이에서 얼마나 화제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후 향한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웅장한 규모에 다시 한번 놀라며 책을 향한 애정이 다시 샘솟는다는 소감을 남깁니다. 책을 잔뜩 사고 싶어졌다는 그녀의 말처럼 도서관도 서점도 아닌 이 독특한 공간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붙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후 친구들은 즉흥적으로 등산에 나서는데요. 힘든 오르막길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전통, 사찰과 고층 빌딩이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서울의 독특한 풍경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에는 한강 위 작은 섬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여유로운 시간도 가지는데요. 너무 예쁘다, 정말 기분 좋다는 짧은 감탄 속에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덧 다가온 마지막 날, 친구들은 처음으로 한국의 대표 뷰티 편집숍인 올리브영을 방문합니다.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으면서도 결국 스킨케어 제품과 옷까지 한가득 안고 나오는 모습에서 이 친구들이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무장해제됐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여긴 스킨케어의 천국이라는 그녀의 말처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이곳의 명성을 몸소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서울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마지막 밤 줄리엣은 카메라 앞에서 조금은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50분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떠나는 게 슬프다. 이 도시가 정말 좋았다는 짧은 한마디에 며칠간의 여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2유로짜리 한 끼 식사에서 시작해 거대한 미키마우스 앞에서의 환호, 그리고 골목길 고양이와의 우연한 만남까지 화려한 관광지 하나 없이도 이 짧은 며칠이 이들에게는 사랑에 빠질 만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여행의 매력은 대단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이런 사소하고 다정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